곽정현 사장 해임 요구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연대에서 공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격이라는 것이고, 그 대상이 오너일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타협이 가능이나 한지 가능성이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회사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참다 못해서 연대가 만들어지고 갈등으로 찌닫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KG그룹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F킬러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랑 셀리버리 등의 소액 주주들의 모임의 제보를 받고서 영상 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수백이 모인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를 보면은 연대를 이뤄서 오랜 기간 다투었던 덕분에 주주 친화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던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시면 확실히 흐름은 좋아졌습니다. 문제투성인 한국 시장에서 불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너 리스크에 대항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연대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 계열사를 지닌 재벌 KG그룹입니다. 오너 일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소액 주주들이 연대를 이루게 되었고, 현재까지 모인 인원은 무려 6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제보자들에 의해서 F킬라에도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 제보를 해주신 KG그룹 소액주주 연대 운영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KG그룹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주주들은 어떤 피해를 본 것이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지난달인 11월 달에 나온 KG그룹 관련된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초 기준으로 소액주주 연대는 KG 에코솔루션, KG 케미칼, KG 스틸, KG 모빌리티의 회사별로 각각 약 1.5%의 지분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더 지분이 늘어났겠죠. 그런 뒤에 회사 측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요구의 성과로 12월 3일에 소액주주 대표단과 KG그룹의 대표격인 계열사 CFO랑 면담이 있었고요. 회사 측의 밸류업에 대한 약속과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서 저의 우려는 재벌 기업들의 힘은 오너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인이나 CFO 같은 중간 입장의 말보다는 오너의 의지랑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물론 CFO께서는 오너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이셨겠지만 직접 소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대가 전달받은 것과 오너의 의지에는 다소 온도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대리인을 내세운 소통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오너들은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서 단상 앞에 나오는 경우는 완전히 파국으로 넘어가서 사과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더라. 뒷짐을 지고서 문제 해결이 쉽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특히 소액주주 연대가 요구하는 바는 현재 회사가 처한 입장에서는 들어주기가 매우 껄끄러운 요구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건데, 요구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제한한다라는 요구, 약속했던 신사업을 진행하라라는 요구, 그리고 가장 핵심인 곽정현 사장을 해임하라라는 요구, 이렇게 셋 꼭지로 된 요구안을 11월 7일에 회사 쪽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뒤로 CFO랑 미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앞으로 법적 분쟁으로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소송 자문은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연대와 회사의 갈등의 디테일에 들어가기 앞서 KG그룹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그룹의 창업자의 이름은 곽재선 회장이시고, 원래 하던 일은 건설회사의 경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회사 이름은 세일기공이었다. 2003년에 경기화학이라는 비료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경기화학은 인수 후에 KG케미칼로 사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 순간이 바로 본격적인 사세 확장의 계기가 된다. 여기서 KG는 경기의 약자가 아니라 코리아 그린의 약자라고 합니다. 2010년대 와서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데, 회사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2010년 10월에 인터넷 언론사 이데일리를 인수하고, 추가적으로 중앙일보 소속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일간 스포츠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언론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되고요. 2011년 7월에는 전자결제 서비스인 이니시스랑
그 자회사인 모빌리언스를 인수하면서 금융사업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육가공업이나 교육업, 택배업 등을 계속 추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확장은 바로 201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동부제철을 인수하면서 철강업까지 추가를 함에 이어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쌍용 자동차까지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일반인들이 경기비료나 동부제철은 잘 모르지만 쌍용 자동차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 인수 사건이 국민들이 KG그룹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시점은 2022년 4월이었으며 쌍용 자동차의 사명은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불과 2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KG그룹이 대기업 집단에 진입을 한 것은 2020년이고 2020년 20개였던 계열사가 2024년 올해 들어서 34개로 늘어났고요. 자산 총액은 9조 1,600억 원으로 재계 랭킹 56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KG그룹이다. KG그룹 계열사들의 소액 주주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봤기 때문인 것이고 그 과정이 불합리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KG그룹의 문제점을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PBR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PBR이 1을 이제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삼아 보면은 KG그룹의 계열사들은 PBR 1 근처에도 못 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PBR이 낮으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주식이 싸다 혹은 주가가 눌려 있다라는 건데 가령 KG케미칼의 PBR이 0.27배고요. KG스틸은 0.31배고요. KG에코솔루션은 0.15배입니다. 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팩트이고 한마디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아닌데 주가는 눌려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눌려 있으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되는 것이고 오너 일가에서는 이제 주가를 누르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 재벌 기업들이 세대 교체 과정에서 주가를 누르는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KG그룹도 역시 세습이 진행 중인 회사라는 것이고 주가를 누르는 결정이 오너 일가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갈등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창업주에서 재벌 2세로의 세습 과정에 있는 후계자는 곽재선 회장의 아들인 곽정현 사장이라고 합니다. 소액주주 연대의 요구사항에서 핵심이 바로 곽정현 사장의 해임인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오너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리한 세습을 진행한 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라는 거죠. 소액주주 연대가 요구한 다른 부분들, 즉 자사주 소각 제한이나 신사업 추진 부분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오너 일가랑 투자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회사 가치를 높이자라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곽정현 사장 해임 요구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연대에서 공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격이라는 것이고 그 대상이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타협이 가능이나 한지 가능성이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즉 갈등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질문을 바꿔보면 소액주주 연대는 곽정현 사장의 집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협상해 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리를 하면은 KG그룹의 문제가 야기된 탐탁치 못한 결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승계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며 주가를 누른 것도 결국 승계의 일환으로 발생이 된 것인데 소액주주 연대에는 오너 일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승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서로의 목적이 상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상반이 된 두 방향의 충돌에 과연 타협이나 중재안이 가능할지 중간에서 이 갈등의 중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그 답은 시간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본질은 오너 리스크이고 어떤 디테일에서 곽정현 사장의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현 사장은 현재 KG그룹의 10개의 계열사에서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화학, 철강, 바이오에너지, 전자결제, 컨설팅 등등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계열사들에서 등기 임원으로 겸직 중인 상황인데 모두 다 상근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근직은 말 그대로 날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맡은 일을 하는 근무직인 건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겸직이라는 것이고 다른 문제들을 차치하고라도 시작 전부터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롯된 첫 번째 문제는 10개의 계열사에서
임원 직함을 달고 받는 보수입니다. 공시에 잡힌 것만 10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고요. 공시에 잡히지 않는 비상장사의 보수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불어나겠죠. 가장 오래 재직한 KG 모빌리언스랑 KG 이니시스에서 각각 약 26억 원을 받았고, KG 에코솔루션에서는 약 22억 원을, KG 케미칼에서는 20억 원을, KG 스틸에서는 약 1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인 게 오너 일가의 세습을 위해서 주가는 누르고 후계자를 위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10개의 계열사에서 상근직으로 견직을 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한 명이 수령하였다라고 하면은 KG그룹의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가의 치명타로 문제가 점점 더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이 올해 KG스틸 정기주주총회에서 곽정현 사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 과도한 견임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은 KG스틸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KG 계열사 지분이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곽정현 사장은 재선임이 되었고, 국민연금은 지분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지분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인 겁니다. 지배 구조도 문제의 재벌 회사들과 같은 옥상옥 구조의 순환 출자 구조인 것이 KG그룹이고, 사실상 지주사는 비상장사인 KG제로인이며 총수 일가는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는 걸로 모든 사업 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 사례고요. KG제로인 바로 아래 KG케미칼을 지배를 하고 있고, KG케미칼이 나머지 사업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중간 지주사가 있는 것이고, 비교를 하면은 HD 현대의 한국조선해양 같은 역할인 거죠. 지주사가 있고 그 아래 또 하나의 지주사가 사업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곽정현 사장은 2017년 사실상 지주사인 KG제로인 지분 34.8%를 확보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 더 많고 아직 신사업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또 신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사모펀드도 등장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오너 일가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보자님과 크로스 체크를 하고 후속편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모든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달성한,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연대를 한 KG그룹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